안녕하세요. 메이저의 시선으로 차트를 해석하는 주식 내일입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 매매인 스캘핑, 분봉 단타부터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가치 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간축에서 매매를 합니다. 지금 하는 매매가 바쁘다 보니 우리가 매도하는 주식을 누가 사고 있는지, 누가 매도하는 주식을 우리가 사고 있는지 떠올리긴 쉽지 않은데요. 사실 우리가 거래하는 모든 시간축에는 각기 다른 형태의 메이저가 포진해 있습니다. 시장은 하나의 게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개의 게임이 동시에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인데요. 각각의 게임은 서로 다른 시간축을 사용하고 이 시간축에는 여러 형태의 메이저가 존재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축에 HFT, 프랍 메이저부터 CTA, 헤지펀드, 연기금 같은 메이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채 매매를 하게 된다면 의도치 않게 가장 불리한 시간축에서 가장 강한 상대와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들 메이저가 하는 매매 방식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의 투자 성공 확률을 조금은 높일 수 있겠죠. 우리가 짧은 시간축에서 매매하는 스캘핑이나 분봉 단타 매매 구간에는 HFT, 즉 고빈도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존재합니다. HFT는 우리가 흔히 보는 1분봉, 5분봉 등을 기준으로 매매하지 않는데요. 이들은 캔들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거래가 1초당 수백에서 수천 번 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HFT의 목적은 방향 예측이 아니라 호가의 미세한 불균형, 체결 지연, 스프레드와 주문 흐름 등 여러 요소를 이용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이익을 쌓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확률 매매의 영역이 될 수가 없는데요. 개인 투자자가 가격이 보여서 인지하는 순간일 때는 보통 HFT의 거래가 끝난 후 물량을 넘기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구조적으로 경쟁할 수 없는 영역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상위 구조가 없을 때 분봉에서 나오는 추세는 추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이즈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후 조정이 나올 때 지지받을 것 같은데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전고점 돌파 시 진입을 했는데 바로 밀려버리는 경우가 흔한 이유는 이미 HFT가 매수한 물량을 추세처럼 보이는 착시 구간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지지를 못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연봉과 월봉 같은 상위 시간 프레임의 구조가 있을 때는 매매가 가능한 구간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추세 안에서의 분봉 흐름이기 때문에 분봉 단타 매매라고 해도 추세 추정이 가능한 분봉 단타로 성격이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시간축에는 프랍 메이저가 있습니다. 일봉 차트에서 보면 에너지가 폭발 직후 추세처럼 보이는 착시 구간이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일봉 스윙 매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구간입니다. 개인 투자자와 프랍 메이저의 수익 구간은 조금 다른데요. 우리는 보통 스윙 매매를 통해 일봉상 지지처럼 보이는 구간에서 진입해서 며칠을 보유하지만 프랍 메이저가 설정하는 수익 기간 목표는 수시간에 불과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추세처럼 보이는 구간이 메이저에게는
이미 수익이 끝난 구간일 수도 있는 것이죠. 분봉단타의 시간축보다는 확률은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일봉의 이평선을 지지받을 것 같은데 쉽게 깨기도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시간축에는 처음으로 추세 추종 메이저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CTA 계열 자금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상품과 지수, 파생 쪽에 쓰이는 용어이지만 주식시장에서도 동일한 시간축과 사고방식으로 운용되는 자금을 통칭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축부터는 단기 자금을 써서 단기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가 유지되는 동안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는 확률 매매 구간이 되는데요. 메이저의 자금이 일정 기간 머무르고 구조가 형성되면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스스로 만든 구조 안에서 확률을 관리합니다. 외부 이벤트로 구조가 훼손될 수는 있지만 메이저 자신들이 만든 단기 구조를 스스로 깰 확률은 적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의 이동과 구조가 유지되는지를 통해 대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인이 흔히 말하는 단기 매매가 정말로 장기 생존 가능한 매매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시간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보다 짧은 시간축에서 매매를 할 때는 상위 구조가 허용할 때만 전체 자산에서 일정 부분으로만 매매를 하는 것이 현명한 자금 운용법이 됩니다. 그 다음 시간축에는 헤지펀드가 존재합니다. 헤지펀드는 흔히 하나의 성격으로 묶여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단기와 중기 시간축을 혼합해 사용하는 메이저 자금에 가깝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방향 예측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구조 안에서 확률이 유리한 구간만을 선택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구조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상승 구조가 흔들린다고 판단이 되면 빠르게 태도를 바꿉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시선에서는 갑자기 빠져나간 것처럼 보이는 움직임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헤지펀드에 대해 설명을 할 때는 우리가 시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상승 방향 하나만 생각하는 관점을 한 번쯤은 깨볼 필요가 있는데요. 헤지펀드는 시장에 상승 구조가 있고 추세가 보일 때는 주식으로 대응합니다. 하지만 상승 구조가 없고 위아래로 흔들리는 구간에서는 굳이 방향을 맞추려고 하지 않는데요. 이때는 선물이나 옵션을 이용해 횡보나 하락 쪽으로 돈이 되는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처럼 상승할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고 지금 시장이 상승인지 횡보인지 하락인지를 판단한 뒤 각각의 시장에 어떤 도구가 유리한가만을 고민합니다. 우리는 보통 상승만 바라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불리한 게임이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가장 긴 시간축에는 장기 메이저인 연기금과 기간자금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연봉과 같은 아주 긴 시간축을 기준으로 움직이는데요. 단기 가격 변동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는 셈이죠. 이들의 핵심 판단 기준은 지금 가격이 오를 것인지가 아니라 이 자산을 일정 기간 보유할 구조가 유지되는지이기 때문에 시장의 큰 방향성을 만드는 최종 레이어에 해당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매매하는 시간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메이저가 존재합니다. 모든 시간축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메이저가 있다는 건 똑같지만 우리의 매매 환경이 불리한 시간축과 유리한 시간축은 엄연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캘핑이나 분봉 단타로 돈을 벌었다는 개인 투자자는 많이 없지만 긴 시간축 방향으로 갈수록 돈을 벌었다는 개인 투자자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응 매매가 아닌 확률 매매가 시작되는 지점이 CTA 메이저의 시간축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회사에 지금을 보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수익을 내고 싶다면 CTA 메이저와 헤지펀드 메이저의 시간축에서 매매를 하면 되고, 어떤 회사의 미래를 보고 장기간 보유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면 연기금과 기관 메이저의 시간축에서 매매를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투자 관점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